자, 밑줄고로 갈게요. 이거 설명하고.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왼쪽이 개인 것이고, 왼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사적 소유란 말은 개인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중개할 수 있고,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개인 것이 뭐냐? 뭐 토지 건물 여러분도 개인 소유는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용 제한하고 거래 기준가 있죠?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은 토지 중개할 수 있냐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개할 수 있냐? 허가 받으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이 사법상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그러니까 저당 잡힌 건물 중개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된 건물,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있어요. 이건 유치권 성질을 묻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묻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종 뭐가 설정됐더라도 권리. 그럼 개공할 일은 권리 분석만 잘 해주면 돼요. 설명만 잘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근데 개인 소유가 아닌 거 봐드릴게요. 국공유재산. 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합해서 국공유재산. 개념 잡아드릴게요. 국유재산은 누구 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 그러면 이것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로 분류돼요. 공용재산, 또 공공용재산, 또 뭐요? 기업용 재산, 또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는 많겠지만 하나씩 예를 들면, 공용재산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시청, 청사, 경찰서 건물, 소방서 건물 다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개인 소유 아니에요. 중개할 수 없어요. 자, 공공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중이 이용한 거,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뭐 도로공사에서 토지 건물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리고 보존용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토지 건축물이라도 문화재는 돼, 안 돼? 국가 거니까. 그죠? 나는 이번에 경주 여행 가가지고 첨성대 중개하고 왔는데 중개보수 엄청 받아왔다. 그거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중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남대문 중개하고 왔는데 그죠? 보수 엄청 받았다. 중개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토지 건물이라도 안 돼.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란 것은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으로 넣어요. 이 중에서 이게 아닌 거.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거 생각해봅니다. 공용 폐지된. 공용 폐지란 말은 관공서로 쓴다 안 쓴다? 시청 청사. 그럼 이건 처분이 가능하는데 이제 시청 청사가 옮겨가면서 구시청 건물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처분은 가능하는데 처분 방식이 문제예요. 처분 방식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해요.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저 중개행위 개입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어요. 이 하천은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은 나눠져요. 국가 하천은 국유재산, 지방 하천은 공유재산으로 봐요. 그러면 이것도 개인 것이 아니죠?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개인들이 자기 토지에 낸 하천이 사유하천이라고 했어. 이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도. 공도가 뭐요? 도로. 공중이 이용한 도로. 뭐 국도, 지방도 막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 돼. 근데 이 도로도 개인들이 개인 소유 토지에 낸 도로가 있어요. 이걸 사도란 말을 써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포락지 배웠죠? 포락지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물에 가라앉은 토지. 예, 그런 토지는 이게 사건이 소멸된 거거든요. 이게 복구가 불가능했을 때. 그럼 하천 부지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락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주 토지라 그래요. 이것은 국가 것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고 했죠? 근데 미치지 않는 것도 있죠? 광물. 미채굴 광물. 이건 국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닷가 이것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도로 예정지가 있어요. 도로 예정지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디다 적었어요? 가운데 적었어요. 그러면 공유지 위에 지정되면 안 되고, 어디에 지정되면? 사유지에 지정되면 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어요. 공유수면이 뭐예요? 바다 하천을 말합니다. 바다나 하천 이런 걸 말하는데, 매립지란 게 뭐예요? 매립한 토지잖아요. 매립한 토지. 근데 이것도 개인들이 자, 허가나 인가받았고 매립한 토지는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근데 국가가 매립한 것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결국 결론은 뭐요? 개인 것은 되고 개인 것이 아닌 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 거 아닌 거라는 것을 눈에다 익혀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중개행위 개입, 계약 같은 건 아까 개입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증여도 안 됩니다. 증여는 계약이지만 성질상 안 돼.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밑줄구로 갑니다. 자, 그 29페이지 그 2번. 1번은 볼 필요 없고 2번 판단 기준이 있어요? 양갈 1번 제목 밑줄거세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할 것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이거여야 된다. 이거. 이것만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마크 토지는 임목, 강조, 공략자 나와 있고, 그 밑줄 그으세요. 그럼 뒷페이지 넘기세요. 3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 건물이 아닌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 두 번째 줄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밑줄 그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적 소유. 이거 사법상 거래, 이걸 말한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크게 안 써놓고 밑에 3번에다가 구체적 사례 그래갖고 3번에다 넣어놨어요.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포괄해서 써놨는데 일단 양가로 3번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된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지정된 토지. 이것이 아까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이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적어서 1번하고 2번은 제목만 밑줄 것이고. 이게 이제 공법상 제한을 말하는 거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압류된 부동산과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이 있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법상 제한이에요. 무슨 제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가 나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저당 잡힌 건물, 전세권 설정 다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1, 2, 3번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법상 제한. 1번, 2번 공법상 제한.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하고 무허가 건물 아까 우리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 건축물 할 때 했죠? 예, 됩니다. 자, 1, 2, 3, 4는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4번부터 5번부터죠?
저기 14번까지는 안 됩니다. 5번부터 14번까지는 안 되는데, 자, 일단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5번 미채굴 강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번 주인 없는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7번 공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서 그러나 뭐는 사도는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유지인 도로 예정지는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말한다 그랬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공용 수용된 토지는, 공용 수용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청와대. 청와대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요?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에 들어갑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에 들어가요. 안 돼. 거기 행정재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첫째 줄에. 그리고 그 중에서 공용재산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돼. 그 다음에 남대문. 돼, 안 돼?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서? 행정재산 중에서 보존용. 여기 들어가.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하천, 호수, 바다는 돼, 안 돼? 안 되고. 바닷가는 안 돼. 포락지는 안 돼. 자, 여기까지는 쭉 안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 16, 17은 되는 것들이에요. 25, 16, 17은 되는 것들인데, 자, 개인 동그라미.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있어요,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개인들이 준공허가 받으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개인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하고, 되고. 그러면 토지 건축물의 일부, 이것은 어디서 공부해서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일필토지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아까 여기서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걸 묻는 건데, 자, 봐드릴게요. 두 번째 쪽 예를 들며 밑줄 그으세요. 일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소유권,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일필토지의 임차권, 전세권, 지상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일필토지. 그리고 이제 거기 장래 건축된 건물이 17번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양권. 돼, 안 돼?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분양권은 그냥 결론만 하지 말고 지문 익히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다 밑줄 긋고 지문 숙지하세요. 자, 특정 장래 건축물 건물이나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 의미한다. 이게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분양권을 의미한다고. 이건 되고, 그러나 아파트 추천기를 신청을 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단순히 입주권.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 그 밑에다 적으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된다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뭐 10번을 읽어보시고 11번 대토권이라고, 아니 19번이죠. 대토권이라고 있어 없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이제 대토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이건데, 막 이걸 막 정신없이 막 섞어서 써놔가지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뭐냐면,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일부로서 정착물하고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이제 그러면 돌담은 뭐요? 일부요, 아니에요? 일부. 그럼 독립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교량. 교량은 일부입니까? 독립이에요? 독립해서 안 되겠죠? 독립중개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그냥 수목구 집단, 그러면 일부를 말한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줄 후단 가시그 수목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시그 수목은 뭐요? 그죠? 임시로 쓰면 이건 동산으로 봐요. 동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럼 종합 정리할게요. 가시그 수목은 된다 안 된다? 동산이니까. 일부러서 수목은 안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된다. 임목은 된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 5번, 6번이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독립부동산,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 아까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죠. 근데 이제 5번, 6번은 학설 대립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된다는 입장, 안 된다는 입장. 또 동산으로 본다는 입장, 부동산으로 보는 입장. 이건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시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4번만 보면 돼요. 아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고 했고, 오로지 무슨 객체면 된다? 소유권. 저당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5번에서 두 번째 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된다? 소유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줄 나와 있네. 소유권 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안 됩니다. 끝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이제 임목 들어갑니다. 임목은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의 임목이라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이 임목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그러나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임목은 등기밖에 저당권까지 공시할 수 있으면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 질문 있어요?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돼 안 돼? 임목은 다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35페이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내가 설명한 것들 밑줄 그을게요. 이 법을 다 옮겨놨는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2조 정의 있습니까? 정의에서 1번 밑줄 그으세요. 임목 개념. 임목이란 찾았어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집 들어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임목 개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3조 임목의 독립성 있습니까? 세 개 다 밑줄 그으세요. 임목은 뭘로 본다? 부동산.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이 되는 거고. 자 2번. 자 소유자와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둘 다 된다고 했죠? 예,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으로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조에서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1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냈다. 벌채했다 이 말이야.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친다는 이 지문. 그리고 2번.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공탁하라고 했죠? 예, 그거 밑줄 그으시고. 5조는 볼 필요 없고 6조. 6조 보고 있습니까? 임목의 경매 그 밖의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게 토지 소유는 임목 소유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 지문 숙지하셔야 되고 자 6조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7조는 볼 필요 없고 자 넘기세요. 자 8조에서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으시면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원부 동그라미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먼저 등기소에 가기 전에 임목 등록원부에 수목 등록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건 시군구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볼 필요 없고 자 어디만 봐주시면 되냐면 37페이지 19조입니다. 19조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 있죠. 자,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소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하고,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는 토지 등기 기록증 어디에? 표제부 동을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그 기록 밑에다가 번호, 임목 등기 번호라고 적으세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목인지 아닌지는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뭘 띄워보라 그랬어요? 임목 등기부. 자, 그 밑에 적으세요.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하고 저당권. 됐어요? 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 임목에 관한 법을 다 옮겨놨어요. 불필요한 건 볼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건 볼 필요 없고, 지금 밑줄 그은 것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필요한 것들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나와 있습니까? 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개념.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구성, 일단은 기업재산에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자, 이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법 조문 다 실어놨죠? 자, 필요한 것만 밑줄 그을 건데, 10조.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보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칠판에서 몇 개 공장 그랬어요? 3개. 둘 이상 그랬죠? 하나로도 가능하고 둘 이상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둘 이상일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그래서 아까 A, B, C라고 소유자 다르게 했죠? 예, 그 말이고. 자, 11조. 두 줄 밑줄 그으세요. 1번, 2번 다 밑줄 그어야 돼. 공장재단은 재단 등기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그랬고, 두 번째 줄, 보존 등기는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해요. 그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2조. 1번, 2번 다 밑줄 그어야 되네. 공장재단은 몇 개 부동산? 1개.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에는 안 되는데,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서 임대까지 가능하다. 이거 이제 임목하고 다른 점이죠. 동의가 있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임대차. 거기에 밑줄. 자, 그리고 13조 구성물은 외울 필요는 없고 1번, 2번, 4번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간만 잡아서 토지 건물도 구성물, 기계기구도 구성물, 권리도 구성물, 지상권, 전세권. 됐어요? 이런 권리도 구성물이 되어서 간만 잡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밑줄 근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광업재단 있습니까? 개념만 밑줄 보세요. 왜? 똑같으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업권하고 광업구현에 기해서 광물을 채굴치단 재설비,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재설비로 구성 일단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용은 똑같다고 했어요. 공장재단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책이 두서없이 써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밑줄을 다 걷어요. 자, 그러면 총칙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53페이지. 53페이지 뭐가 나옵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무슨 제도? 자격제도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로 넘어갈 건데, 자,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제도. 자, 2장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53페이지. 자, 그러면 1절 자격시험 법조문 뒷페이지 넘기세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뭐가 나왔어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요? 이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원회는 또 우리 과목에서 또 한 군데 나오죠. 또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나놓고 일단 정책심의 공부할 건데, 일단 어디에다 설치되냐면,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죠? 심의하기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했습니까? 둘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핵심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쑥 읽고 나서 문제 풀면 절대 못 잡아내.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째 줄 심의, 그리고 정책심 국토교통부 둔답니까? 둘 수 있다. 이걸 둔다라고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시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세 가지 핵심을 잡고 공부하세요. 자,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심의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파트에서는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죠. 심의사항 네 가지, 이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심의사항입니다.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 뭐 있어요?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보수 변경. 이거 다 심의사항들입니다. 네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내용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 심의. 그런데 원래 심의 개념은 구속력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속력이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시도지사는 이원에서 심의를 했으면 따라야 된다. 어떤 것만? 자격취득. 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2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양글 2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심의를 했어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에 따라야 된다면 틀려버리겠죠?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이것만 따라야 된다. 됐습니까?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심의사항 네 가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이것만 구속력이 있다. 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양가를 3번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을 보세요. 자, 5번 심의위원회 구성 나와 있죠? 이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국장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란 말. 그 다음 이원은 누가 임명 이촉을 하게 됐습니까? 국장입니다. 국장 동그라미. 여기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라 국장 단독권한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원장 구성은 어떻게 해요?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이네. 이게 구성입니다.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의 이원. 그렇죠? 그러면 이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2년 했다가 멍구라미. 자, 이원의 사임들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원의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척. 또 뭐가 있어요? 기피, 또 회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제척 개념이 뭐라 했어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예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말하고, 이것은 뭐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의결로서 결정을 해서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건 본인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해요. 나는 제척 사유가 있어서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제척 사유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제척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책을 한번 봐보세요. 제척 사유 그 박스 보고 있어요? 이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있어 없어요?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돼요. 심의위원회 참가한 이원이. 그러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 사람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원하고 배우자 이 두 단어만 머릿속에 넣어봐요. 앞에 이원하고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자, 두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친족만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친족이 이원으로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가 돼야 안 돼? 이제 배제시키는 거지. 친족 단어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있어 없어요? 맨 앞에 증언하고 맨 뒤에 감정 동그라미. 이 두 단어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증언하고 감정. 이원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 감정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넣었어요?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 해당 안건은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있어 없어요? 자, 그럼 어디 동그라미? 대리인. 이 단어만 동그라미 쳐봐요. 이제 이게 제적 사유들이에요. 이게 무슨 사유? 그럼 이게 지문으로 이제 뜰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제적 사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원하고 배우자 이 단어, 친족, 증언, 감정, 대리인 이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법에 의해서 아예 막았어요. 이게 제척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단어를 익혀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기피입니다. 기피는 첫째 줄이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동그라미.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무슨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의사항이에요, 의결사항? 의결사항 하나 나왔어요. 자, 의결.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이원 본인 몇 적으세요? 스스로 몇 적으세요? 본인이 나는 친족이니까 안 돼. 제적 사유가 있기 안 돼.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뭐예요? 회피. 그리고 근데 회피를 안 해. 제적 사유가 있는데 회피를 안 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이분이 해촉할 수 있어요. 누가 해촉할 수 있다? 국장.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심의결에 대해서는 제적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는 거. 자, 양가로 6번에 보면 이원장의 직무,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고,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지문 중에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동그라미.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이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부위원장이 대행을 안 해요? 없으니까.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이원장 업무를 대행을 한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7번을 보시게 되면 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습니까? 자, 1번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고,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과반수.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아니, 진하게 쳐봐. 과반수 하면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원장은 회의를 소집 며칠 전까지 일시 안건 이런 거 통지해줘야 돼요? 개최 7일 전. 보통 이제 7일 전까지 뭐 통지를 하거든요. 근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7일 여유가 없어. 그럼 언제까지? 개최 전날까지. 개최 전날 몇 적었어요? 원래는 며칠 전.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해야 되는데 뭐 바쁘면 개최 전날까지. 그 다음에 뭐 이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간사. 심의위원회 간사를 한 명을 두게 돼 있는데 누가 지명을 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이원장 동그라미. 이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원장이 누구요? 1차관. 근데 이제 국장이 지명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국장이 지명한다라면 틀려. 1차관. 이원장이 지명합니다. 이원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수당. 심의위원회 출석한 이원 관계점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10번도 중요합니다. 운영 몇 쪽 오세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이건 심의사항이에요? 의결사항? 의결사항 지금 두 군데 나와 있죠? 의결사항 두 군데 나왔어요.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할 때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의결. 됐어요? 그래서 심의는 묶여져 있지만 의결사항은 흩어져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공부하느냐? 자, 칠판을 좀 봐주실래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렇죠?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뭐 97.5점만 나오면 된다. 뭐. 자, 생각만 해도 기쁘죠? 기쁘대. 기뻐요. 97.5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옵니다. 원칙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굴까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별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된 게 원칙이에요.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근데 그러면 시험 균형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전국적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이때는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심의상이 아니라 의결입니다. 자, 그러면 의결사항은 몇 군데 나왔어요? 세 군데. 이것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 의결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의결을 거쳐서. 자, 의결사항 지금 세 군데. 아까 어디서 나와서 기피 신청되면 의결. 자, 운영위원회. 운영 그 세칙 정할 때도 의결. 그 다음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의결. 이건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까? 위탁을 해요. 이따 뭐 국장이 바빠 죽겠는데 안 하겠죠? 그럼 위탁을 하는데 위탁받은 기관을 뭐라 그래요? 수탁기관이란 말 쓰죠? 수탁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교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 교육 업무는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시험은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어느 기관에 위탁했는지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간부에다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누가 고시를 한 거야 이거? 이분이 시험 시행기관장.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죠. 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쉬워요, 어려요? 쉽죠? 자, 그냥 웃는다. 자, 그럼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56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 기관장 나와 있습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밑줄 그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를 해요. 가로 안에 시도지사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자격시험 수준 후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직접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시험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장이 A입니다. 원칙과 A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국장이 할 때는 네 번째 줄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치라 그랬어요? 의결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과거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또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사전 의결이에요. 의결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사전 의결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 후당 공기업 준정부 협회 위탁할 수가 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자, 그러면 또 칠판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시험 보려면 원서 내야 되죠? 원서 낼 때 응시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죠?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구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도로 해석해야 돼요. 시도입니다. 왜?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근데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처럼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자, 시험 시행 기관하고 매치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다. 그렇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밑줄 그로 가야지. 자, 오른쪽 페이지. 응시 수수료 나와 있어요? 1번 누가 시행을 했더랬어요? 그때는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시도조례라고 적어. 시도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시도조례입니다. 자, 2번 누가 시험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첫째로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3번 이렇게 위탁이 됐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뭐다? 승인. 거기만 동그라미 쳐서요. 그러면 응시 수수료를 작년에 얼마나 납부했어요? 1, 2차 다. 2만 얼마? 2만 8천 원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돌려줘요? 얼마를? 기준이 있어요. 반환 기준. 근데 하여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전부 일부 반환 몇 줄 보세요. 전부 일부를 반환해 준다. 그 지문 있어요? 그 반환 기준이 그 박스에 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뭐 반환 기준까지는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상식으로 읽어두고 하여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 줍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 있어요. 시험 시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몇 회? 1회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상 동그라미.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시험 시행 기간 전에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때도 단독으로 결정해요. 심의위원회 의결. 이건 심의가 아니라 또 뭐요? 의결. 몇 군데 나왔어? 지금까지 4군데 나왔어요? 예, 좋아요. 4개. 국장이 시행할 때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의결. 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당회원대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의결. 의결은 하나 더 있어. 5개요. 심의는 아까 4개였죠? 5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의결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시험 공고가 나와 있는데 첫째 줄 후단 예정 시험 일시하고 시험 방법은 언제까지 공고가 나옵니까? 매년 2월 28일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근데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는 90일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뭐 남양주는 어디서 어느 학교 시험 볼 건가 이런 거 90일 전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줄 90일 전 몇 줄 것이고 첫째 줄보다 시험 일시 시험 장소 몇 줄 것이고 됐습니까?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2월 28일까지고 진짜 시험 일시 장소는 90일 전 이때까지 공고가 됩니다. 옛날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공부 학원 열심히 다니다가 7, 8월 달에 혼자 절에 들어서 공부한다고 짐 싸들고 가더니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별 사람이 다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원서를 냈는데 이제 학원에서 내면 보통 학원에서 대행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름이 하나 누락이 돼본 거예요, 그게.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 1년 시험 못 봤어. 이제 학원 잘못인데, 학원에서 누락을 시켜본, 누락이 돼가지고, 그 원서가 접수가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학원 뭐, 1년 무료로 더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 들어가 볼게요. 시험 방법은 여러분들 양가하고 3번하고 4번 묶어서 이게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이 예입니다.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책을 바로 보세요. 원칙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1차 시험은 선택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몇 줄 보세요.
2차는 논문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선택형이란 단어 있어요? 없죠. 논문형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논문형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예가. 지금 우리는 예를 적용받아요. 원칙은 논문형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 과목 이거 시험 문제예요. 2차가 무조건 선택이라면 틀려요.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 근데 이 안가로 2번 뭐예요? 한번 보세요. 구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차 시험, 2차 시험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1차가 민법 학계로 나머지 2차 과목이잖아요. 2차 시험은 선택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차 공이 다 뭘로 나온다? 선택형.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할 수 있다니까 안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1, 2차가 다 선택형으로 나옵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도 2차는 논문형 하려고 옛날부터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서 그러지. 그래서 만약에 단서가 폐지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준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이해됐어요? 됐죠? 예, 다 자격시험이 대부분 논문형이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2차 다 논문형, 세무사, 뭐 변리사 다 2차 논문형이잖아요. 중개사도 이제 앞으로 옛날부터 논문형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해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을 하셔야 돼. 됐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5번도 몇 찍어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동그라미. 다음 회라는 뜻이 뭐예요? 다음 연도입니까? 다음 번입니까? 다음 번입니다.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2년마다 한 번씩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응시 결격사유. 여러분들 결격사유 있나 없나 한번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성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연령, 국적, 학력, 불문입니다. 근데 이제 연령,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애국인도 볼 수 있다. 이건 간혹가다 시험 나와 돌려가지고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미성년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여기 계세요? 애국인 없어요? 예. 자,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기간. 결격사유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결격사유가 뭐요?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징역형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벌금 300만 원 받은 자, 다 결격사유거든요. 이분들도 자격증 없으면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혹시 집행유예 받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간혹가다 질문 들어요. 오, 집행유예 내가 2년 받았는데 중개업 공부해도 되느냐? 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러면 결격사유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러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중에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니, 부정행위자는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 이 기간, 이거 하나예요, 하나.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는 아니고 시험 결격사유죠?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5년. 근데 차이가 뭐예요? 자, 이 자격 취소되고 3년은 시험도 못 보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정행위자는 중개보조원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컨닝에도 걱정이 없다. 보조원 5년 하다가 다시 시험 보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보조원 될 수 있다는 거 중개보조원 뭐요? 오, 이렇게 변하지. 그렇죠.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자격취소 3년 미경과자 첫째 줄, 동그라미 첫째 줄. 취소된 3년 경과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받고 자격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보조원으로도 종사할 수가 없다. 밑줄 보세요. 자, 부정행위자는 두 번째 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시험 못 보죠? 근데 시험 시행기간 지체 없이 다른 시험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왜 그래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간 아까 시도별로 한다 그랬죠? 그럼 경기도에서 부정하면 서울 가서 봐보니까 통지해달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도 알아두시라 그랬죠.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기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보조원으로는 뭐 할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별표. 이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전, 비성년, 전과자. 이분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다 시험 봐요.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요. 자, TP 넘어가보세요. 자, 62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62페이지가 뭐냐면 시험 출제 및 채점 나와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출제 이유를 말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두 번째 임명이 촉할 수 있다. 그럼 출제 이유는 누가 임명이 촉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권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 단독이 아니고 시험 시행기관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2번은 읽어보시고 3번. 자, 첫째 줄로다 시험 뭘 떨어뜨린 출제 이유? 신뢰도. 밑줄 보세요. 이런 것은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줄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에서는 아니 된다. 뭘 떨어뜨린 출제위원? 통보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하면 안 돼. 이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합격자 결정은 공부 안 해도 알죠? 1차는 평균 60, 과락 40점. 2차 똑같죠? 그 내용이에요. 그건 볼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밑줄 보세요. 시험 시행기관자는 응시성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점은 시험위원회 의결 또 나왔네. 자, 의결 몇 군데 나왔어? 다 나왔어요.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공고 나가면 상대평가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럴 때 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시험 시행기관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사항 5군데 흩어져 있죠 지금? 심의사항 아까 4군데 있었죠? 예,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의결사항입니다. 자, 끝.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는 주어 동그라미 1개월이네. 밑줄. 자, 자격증은 오로지 누가 줘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시행해도 시도의사, 위탁을 받은 자가 해도 시도의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봐서 자격증 받아야 돼? 경기도지사한테 받아와야 돼.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2월 달에 자격증 나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 좋았어요. 상상 나래로 펴봐. 자, 양가로 2번 넘어갑니다. 자, 자격증 재교부는 분실 못 쓰게 될 때 재교부 하죠? 그럼 두 번째 어디서 재발급 받아? 교부한 시도의사. 거기만 밑적어서 교부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거.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도지사한테 재발급 받는 거예요. 서울에서 근무하다 분실해도 누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와서 재발급 받아라. 두 번째로 교부한 시도의사 못 찾았어요? 찾았죠? 그것만 진하게.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뒷페이지 첫째 줄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시도조례라고 적어야지. 왜?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니까 시도조례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하면 안 된다? 양도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징역 벌금 들어가는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또 반대로 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왜?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예. 자, 그럽니다.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1번 성명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양도되어 밑줄. 이걸 하면 자격이 뭐가 되고? 취소가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 양가로 2번 양수되어 나와 있습니까? 양수되어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아닌자 동은 아닌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럼 이것은 유사명칭이 걸려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그렇게. 공인중개사 문자는 없죠? 아, 그랬죠? 그럼 이건 유사명칭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럼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그 판례 나와 있어요. 판례 세 번째 줄. 판례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졌죠? 네 번째 줄.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유사명칭 걸린다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한번 봐보실래요? 이제 진도는 다 끝났고 프린트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재 이거 오늘 이거 배운 거잖아요. 이것도 1년하고 1천이고.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밑줄 그어질 테니까 오늘 배운 거 공부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거기 자격 취소 1페이지 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에 2번에 보면 2번 밑줄 그어서 이거 배운 거잖아요. 성명 동그라미 양도되어.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형벌에 보면 1.1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란 소리요. 그리고 위에 빈칸은 형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 방법 보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줄 그시고 오늘 배웠으니까 외우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징역 벌금에서 1페이지. 아, 거꾸로 돼 있어요? 아, 징역 벌금에서 1년하고 1천짜리 있어요, 없어요? 그 1번하고 2번 밑줄 보세요. 성명 동그라미.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또 오른쪽에 그 자격 취소 아까 양도되는 자격 취소도 된다 그랬죠? 같이 묶어 놓은 거고 2번. 공인중개사 아닌자 동. 아닌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죠? 자격 취소 사유 2번에 나와 있고 1년하고 1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이게 전부야, 제재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것만 외워. 이것만.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체크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이걸로 가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재가 끝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 과목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장 파트까지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개설 등록 결격 사유 넘어갑니다. 됐죠? 예. 예. 수고했습니다.